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도서관에 오면 책은 너무 많고 무엇을 골라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 누가 알려주면 참 좋겠다. 아, 샘 벤저스 선생님께 물어볼까? 그거 좋은 생각인데? 샘 벤저스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중요한지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독서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니까 직접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직접 여쭤볼까요? 이승환 선생님! 많은 분들이 문해력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 있는 요즘에는 책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해력의 발달은 낮자와 낱말을 소리내어 읽는 초기 문해에서 사실적, 추론적 이해가 가능한 기능 문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1시간당 평균 4,000개에서 5,000개의 낱말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나운서의 경우 8,000개에서 9,000개의 낱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서의 경우 1시간당 평균 14,000개에서 15,000개의 낱말을 사용한다고 하니 그만큼 독서를 통해서 어휘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죠. 와! 이렇게 간단히 알려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독서는 우리의 국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겠네요. 언어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책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1, 2학년군 1할 땐 어떻게 말해요? 둘째, 3, 4학년군 누구나 알아야 할 훈민정음 한글 이야기. 셋째, 5, 6학년군 선생님이 들려주는 언어 이야기.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세요. 혹시 가정에서 문해력 교육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좀 더 유의미한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독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토의 토론을 해본다거나 혹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좀 더 유의미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책을 읽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면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너무 더워. 이게 그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때문 아닐까?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어.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후위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직접 느끼기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책을 통해 배경 지식을 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 기후위기에 관련된 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1, 2학년군 할머니의 용국여행. 둘째, 3, 4학년군 기후변화 이야기.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고? 셋째, 5, 6학년군 지구를 구하는 쓰레기 제로 대작전. 아이들이 책을 읽고 호기심이 생기면서 환경, 기후위기에 관한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싫어, 싫다니까. 왜 싫어, 왜? 마음 표현이 아직 서툴러서 자신의 기분을 나타내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책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마음과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의 큰 장점이 바로 간접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죠.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1, 2학년군 친절한 행동. 둘째, 3, 4학년군 향기를 만드는 말의 정원. 셋째, 5, 6학년군 그건 장난이 아니라 혐오야.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갈등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메타버스로 수업했는데 진짜 재밌었어. 응? 메타버스? 미래사회, 가상현실, AI, 메타버스, 코딩 등 이런 표현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아요. 그러게요. 교육 현장에서도 온오프를 연계한 활동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이런 표현이 아직 어색한 친구들이 먼저 읽어보면 좋은 도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1, 2학년군 로봇 강아지 딩코를 코딩하라. 둘째, 3, 4학년군 코딩하기 전 코딩책. 셋째, 5, 6학년군 어린이를 위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이야기. 학교 안내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알아두시면 학생들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학교 현장에서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관련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스마트폰, SNS 사용의 증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증가하고 있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도서로 나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 도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째, 1, 2학년군 스마트폰을 공짜로 드립니다. 둘째, 3, 4학년군 마인드스쿨 11권 스마트폰 없인 못 살아. 셋째, 5, 6학년군 스마트폰 나만 없어. 이렇게 더운 걸 보니 벌써 대서가 다 되었어. 예로부터 염소뿔도 녹는다는 속담도 있었대. 너 모를 줄 알았는데 절기를 안다는 말이야? 나 책 좀 읽었어. 요즘 절기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두 친구가 정말 독서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러게요. 학교에서 절기나 계기교육을 가르치긴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이니까 잘 잊어버리곤 하죠. 통합교과나 사회과는 영역이 매우 넓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 절기 관련 도서 그림으로 만나는 사계절 24절기. 둘째, 다문화 관련 도서 우리는 가족, 누가 나의 가족일까? 셋째, 역사 관련 도서 임금님의 집 창덕궁. 넷째, 지리 관련 도서 우리나라 지도책 롤프의 우리나라 여행. 굉장히 다양한 도서들이 있네요.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읽어보시면서 아이들과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가족 간의 대화도 더욱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문해력은 미래 사회의 경쟁력입니다. 글을 읽어내는 능력을 넘어 사고력 신장, 즉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데요. 책을 읽다가 보면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풍부한 독서로 배경 지식을 키우고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민하지 말고 시작해보세요. 샌벤저스가 알려드립니다. 샌벤저스 다음 편도 기대해. 뭐야. 왜 그러세요? 고생하셨습니다.